여러분,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허구입니다. 진화론의 이론은 명쾌하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과학자가 오랜 연구 끝에 새로운 이론을 학계에 제출합니다. 이론과 더불어 실험 데이터나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 새로운 과학 이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론이 명쾌해도 과학 이론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그야말로 아주 명쾌한 이론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아주 탁월한 이론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수많은 근거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진화 생물학자들은 핀치라는 새를 진화론의 근거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궁색한 증거입니다. 그 핀치조차도 핀치를 연구한 사람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다윈이 착각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화론은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과학 이론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핀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윈은 자기 이론은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됐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거짓말하든지 과장해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제3장 생존 경쟁 편에 보면 이런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3년은 4년 겨울은 무척 추웠다. 그래서 자기 소유지에 살고 있던 새들의 5분의 4가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과학자가 자기가 목격한 걸 기록했으니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읽는 순간에 이건 사실이 아니다. 다윈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금방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들은 주로 벌레를 잡아먹고 삽니다. 아니면은 풀에 맺힌 씨앗을 먹고 곡식을 먹고 살거든요. 겨울이 되면은 벌레는 이미 월동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벌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풀에 맺힌 씨앗이나 또는 곡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다윈의 주장대로 너무 추워서 먹을 게 부족했다고 인정할지라도 새들의 5분의 4가 굶어 죽는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들은 날개가 있잖아요. 자기가 서식하고 있던 그곳에 먹이가 부족해지면은 훌 날아가지고 먹이를 찾아서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윈의 주장대로 하자면은 생존 경쟁에 밀리니까 그 자리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새들이 그렇게 멍청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공원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하늘이 어둑어둑한데도 새가 지저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 겨울에 새를 한 마리도 못 본 것 같아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길바닥에서도 참새 몇 마리가 먹이 활동하는 걸 봅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은 참새든 다른 새든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굶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먹이가 많은 곳으로 날아가서 없는 것이지 굶어 죽는 멍청한 새는 없는 겁니다. 다윈은 굶어 죽은 새 시체를 확인하고 그와 같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윈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화 생물학자들조차도 다윈이 제시한 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윈이 살던 시대는 영국의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기름이나 전기로 엔진을 돌린 것이 아니라 석탄을 떼서 터빈 엔진으로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온 겁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녹색 나무 잎사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매연이 다 나무 잎사귀에 앉았고 물에도 시커먼 물이 흘러갈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얀 나방이 검은색과 대비돼 가지고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나방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날개를 검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잡혀먹지? 이게 검은색과 대비가 돼서 새들의 눈에서 잘 띄는구나. 그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날개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꾸자.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까지 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날개 색깔을 스스로 변색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입니까? 나방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얀 나비가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얀 나비는 주로 낮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나비 같은 걸 잡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나방은 야행성입니다. 밤에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잡아먹을래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방은 야행성이니까 박쥐가 잡아먹거든요. 박쥐는 낮에 눈에 보이지만 캄캄한 밤이 되면 박쥐도 우리 인간들처럼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나방을 그냥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먹이가 어디쯤 있는지 파악하고 형태와 크기를 파악해서 날아가서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방의 날개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인은 나비를 예를 든 것이 아니라 하얀 나방의 날개가 검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학교에서 공업암화라는 제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지능입니다. 진화과학자들의 지능입니다. 나방이 야행성이라는 것조차 파악 못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진화론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인의 이론에 속아서 다인의 목격담에 속아서 그걸 잘못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과학 이론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핀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정말 진화론은 근거가 없구나라고 여러분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